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게이머연구원의 교육부문장으로 있고 현재 경민대학교 게임 콘텐츠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분의 강연 잘 들었고요. 이제 최상화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스쿨과 교육에 대한 얘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실 이 몇 년간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화두에 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거 말고 어제 세션 1에서도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사례가 나왔고 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도 게임 현장에서 개발 일을 꽤 오래 했었지만 뭐 교수님도 알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2005년도 이전에 나온 그런 커뮤니티 게임에서 발전된 형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 2003년에 나온 그런 세컨 라이프보다 나은 점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네. 여전히 메타버스 그 자체는 플랫폼으로서 어떤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떤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게임의 콘텐츠로서 사용자한테 어떤 재미를 부여해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는 어떤 게임이든지 재미가 있고 그 재미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서 거기에서 이제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게임이고 또 게이미피케이션 자체도 이제 그런 포인트를 딱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에 많이 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교수님도 교육자고 저도 교육자고 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순수한 교육용 채널이나 게임으로서 어떤 그런 사용자의 재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이제 로블록스의 예를 항상 드는데 사실 이 두 게임들은 태생 자체가 어떤 크리에이션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고 사실 메타버스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었던 건데 그냥 어떤 시기의 단어가 맞아서 계속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가 되는 건 이제 네이버 Z에서는 제페토나 그 디즈니 같은 그런 커뮤니티 게임 그런 베이스의 온라인 게임 베이스의 그런 형태를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게임들은 어떤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콘텐츠에서 사용자한테 주는 재미는 되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미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도 동일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의 게임화는 너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아 교육들 쪽은 놀이 교육이라는 형태로 시작해서 게임을 굉장히 딱딱한 교육에 접목해서 그러니까 학습자들한테 동기부여하고 또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활용이 되는 수단이나 방법은 이미 다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미 상용화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처음부터 교육을 고려하고 만들어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임화 과정을 하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해 내 수업에서 어떤 게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그 안에서 컨텐츠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이 그 플랫폼 안에서의 뭔가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제페토에서도 제공을 하잖아요. 뭐 맵 만드는 것도 제공하고 캐릭터 만드는 것도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교육용 콘텐츠 혹은 게임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화할 수 있는 게임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지극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어떤 좀 성격을 정의하고 그쪽으로 개발이 되는 플랫폼이라면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그 플랫폼 안에서 좀 자유롭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맵 만들고 그리고 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호 인터랙션이 가능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내가 오늘 숙제는 도서관 어디에다가 숨겨놓을게 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숨겨놨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화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 중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퀘스트 투 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겨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에서 플랫폼 내에서 교사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편리하게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뭐 그것도 완벽하게 자유도가 있게 안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미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좀 아주 좀 접근성이 뛰어난 저작 도구를 제공해주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의 몇 개의 플랫폼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말씀드린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예, 질문. 네, 손을 요 앞쪽에서 여성분께서,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 도서관 분야 연구자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오세훈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 참여나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주민 자치나 주민 협치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거에서 이제 게이머적인 요소를 좀 넣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도 약간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좀 쉽게 게임을 통해서 이런 참여나 이런 어려운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에 접근이 좀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20대나 30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 좀 다양한 그 노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령이 좀 많으신 그런 노동자분들의 참여도 좀 고민해 보신 그런 부분이 있을지, 그런 분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게임화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네. 바로 답하면 되나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저희 노조는 사실 뭐 생각보다 20, 30대보다는 좀 더 비중이 30, 40대로 많이 가 있죠. 40대가 많고 그렇다고 해도 물론 50대도 있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업계 자체가 IT 업계니까 사실 IT 기기나 이 기술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없어서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좀 어린 세대들이 20, 30대 이런 세대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회 참여의 경험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좀 보상을 느껴서 그러니까 이 참여했을 때 어떤 그 경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그 해당하신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경험 그 고민한 경험은 없는데요. 근데 뭐 게임이라는 게 뭐 사실 꼭 그 디지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뭔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이나 뭐 힘이라는 게 이게 되게 강해지면 회사 내에서 원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힘이 커지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전에는 사실 힘이 약하고 그래서 사실 변화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걸 못 느껴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안 하고 가입을 안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이뤄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악순환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참여를 했을 때 뭔가 그게 보상이 됐든 뭐 아까 외적 보상 이야기하셨지만 외적 보상이 아닌 어떤 뭐 보람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만들어 나가면은 좀 참여하기 쉽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참여를 함에 있어서 결국 이건 되게 그 클래식하게 돌아가는 건데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되게 개인화된 어떤 업계라고는 하지만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만드는 경험들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다른 목적에도 뭔가 그 방금은 그냥 친분이었지만 다른 목적에도 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조금 그냥 팁을 드리자면 좀 그렇게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제가 대답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변봉룡 대표님. 한 말씀.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생각은 네. 그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 참여시켜야 되니까 네이버 IT위원회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게이미피케이션도 게이미피케이션이니까 아까 그런 퀘스트들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디지털로 한 건 아니었었지만은 오프라인 게이미피케이션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 속에 여러 가지 게이미파이에 관련된 요소들을 집어넣되 좀 더 의미와 사명감이란지 뭐 또는 보람이란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다음 자문을. 아,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텐센트 클라우드의 허정필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웹3가 미래에 곧 다가올 것이라면 현재는 뭐 웹2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네, 웹3가 구체적으로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 어떤 차별을 가지고 올지 궁금하고, 그리고 소개해 주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 중에서 텐센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잘 된 한국 사례를 한 개 정도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감히 어떻게 뭐 웹3를 정의할 수 있겠으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웹2에서 웹3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이제 가미되고 거기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걸 저는 웹3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뭐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NFT 거래를 캐시가 아닌 다른 코인으로 한다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산해놓는 이런 컨텐츠든 교수님이 뭐 생산해내는 이런 교육 컨텐츠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웹3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뭐 질문도 이제 많이 하셨을 거고 뭐 어저께 아마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나왔을 텐데 네. 사실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워킹을 한다, 어떻게 워킹한다 이걸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시장에서 유저들이 그걸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해 주실 거라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빅테크 컴퍼니들이 솔루션들을 이제 빠르게, 역할이 그겁니다. 그냥 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빠르게 검증받는 거에 있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도 되게 다양한 게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NDA가 좀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변봉룡 대표님께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 관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연사님이 보시기에 동기부여 이슈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과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때 혹시라도 어떤 그 상황에서 만약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를 적용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매크로한 뭐 전체 그 큰 차원에서 보다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제 개인 경험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 어귀에 항상 위험하게 차를 세워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국민신문고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회원 가입을 어렵게 하고 로그인을 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또 2번 찍어야 되더라고요. 몇 분 간격으로. 네. 물론 좀 퇴근 시간 후였었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답도 늦게 왔거니와 근무 시간 중에 보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또 답이 왔어요. 게다가 네. 그 앱 자체도 완전 관공서 앱 똑같이 이렇게 아시죠? 왜 그렇게 텍스트로 전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랬거니와 뭐 그 처리 결과도 그랬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국민신문고 같은 것을 게이미파이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신고하는 사람한테 어떤 레벨도 주고 그 사람도 승진도 시키고 아까 그 페인 스쿼드처럼 그리고 나중에 어떤 리워드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그 속에 뭐 리더보드도 만들고 등등.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앱만 그렇게 만들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 쪽에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공무원도 그렇죠. 상호작용을 그렇죠. 네. 하면서 그 앱 속에서 자기한테도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뭐 어떤 환경도 만들거니와 그 앱의 기능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작동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정부 공모 과제 같은 거 있으면 국민신문고를 게이미파이 하는 거를 한번 했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훌륭한 아이디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네 오늘 오후 2번째 세션 저희 4분의 패널분들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귀중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2022년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제2회 국제 게임화 컨퍼런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나아가 일상 속에서 게임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임화가 더욱 진화 발전되어서 국내와 해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일상 속 또는 산업 안에서도 게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날을 빨리 만나보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개회 선언을 해주신 송경택 위원님, 인사 말씀을 해주신 김태규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해주신 모든 국내외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2회째 서회를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3회, 4회 쭉 이어나가서 10회 이상 계속 발전하고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게임화 컨퍼런스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사회의 조현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국제 게임화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